세 번째 토론 주제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가는 여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향후 이제 저희가 이제 10년을 좀 돌아봤다면 향후 10년에 행복한 마을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필요들, 그것도 그건 어떤 방식으로 구현이 될 건지에 대한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또 되고 저희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이게 처음에 또 자칫 A에서 Z까지 모두 주민이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의회하고의 갈등 또 행정하고의 갈등 막 이런 게 초창기에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마을 안에선 정말 행정은 또 주민을 서포트하고 또 주민은 의회를 또 뒷받침해 주시고 또 의회는 주민과 행정을 또 함께 이렇게 잘 연결하게 하고 이런 삼각 그 뭐 편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같이 잘 이루어져서 함께 나가야 우리가 지역 안에서 더 행복한 도봉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각자의 영역에서 뭐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땐 저희는 이제 의회이다 보니까 아까 우리 청장님은 그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발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저도 이게 톱다운 방식으로 옛날처럼 뭐 위에서 밑으로 확 내려오는 그런 법이라고는 문제가 있지만 지금 발의를 한 분들을 보면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셨던 단체장님 출신들의 국회의원 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지금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 도봉구도 그런 조례라든가 또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또 저희 의회에서는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거는 저 스스로에게도 사실은 10년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어떤 속도보다는 방향이 맞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마을 만들기와 주민자치회 전환과 또 사회적 경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했었는데 10년을 이렇게 겪어오면서 또 계속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 말만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는 10년간을 잘 평가해서 또 속도도 어느 정도는 함께 이렇게 발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제 안에서 이게 정말 맞다 시민력을 좀 믿는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 뭐 철학 이런 게 저도 한번 다시 돌아봐서 그거를 흔들리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년 이렇게 평가하면서 지역 안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마을 사업 내용들을 보고 이러면서 사실은 어떨 때는 실망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주민 간의 갈등이 막 더 되면서 이게 정말 맞을까? 이런 기간을 거쳐서 시민력이 성장하는 게 맞나?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의회에서도 되게 많이 이렇게 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10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변화된 모습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아까 삼각편대가 제대로 가서 우리가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그 철학과 믿음을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주민이 할 일은 상상하고 시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을에서 살고 활동하면서 주민들은 안 될 일을 자꾸 해달라 그런다는 반응을 아주 가끔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주민이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안 될 거부터 생각하면 일단 상상도 할 수 없고 시도도 할 수 없고요. 제가 학부모 입장이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애가 저한테 엄마 내가 학교에서 이랬는데 들어도 안 보고 왜 또 뭐 사고 쳤어? 라고 하면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뭔지 어떻게 그걸 실현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는 게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로 가는 길 아닐까. 물론 나쁜 민도 있고 나쁜 관도 있는데 우리가 민관 협력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에서 나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를 잠재적 나쁜 사람으로 볼 것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이 코로나를 제일 잘 극복한 건 국가의 지시에 잘 따라서가 아니다. 정말 진정한 민주시민성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개인인데 좋은 개인인데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거기에서 한국인은 믿으면서 낯선 사람은 안 믿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낯선 사람이라고 볼 것이냐, 민이든 관이든 혹은 민민끼리든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볼 것이냐에서 출발점이 달라지면 그 나가는 방향이 매우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계속 할 거고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그걸 하자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말이 되게 해주는 걸 하는 역할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해야 맨날 하던 거 말고 좀 새로운 우리가 늘 말하는 새로운 상상력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 주제 제가 까먹은 게 하나 있어서 그 얘기 좀 제가 처음에 이제 지방자치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얘기했었는데 직접 민주주의와 관련된 어떤 토론 자리였어요. 국제 토론이었는데 비대면 사회이니까 스위스 분이 이제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한 내 질문이 이렇게 했습니다. 스위스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잖아요. 우리는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하면서 마을 내에서의 민주주의, 마을의 민주주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데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이게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한 방 맞았어요. 한국 사회는 너무나 빨리빨리 변화해왔다. 민주주의도 급격하게 제도적인 민주주의나 이런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거쳤고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불과 수십 년 만에 여기까지 왔는데 유럽 사회는 정말 오랫동안 그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게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코로나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위기라고 민주주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꽥소리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마을 공동체 이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10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었어요. 좀 길게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아직도 미약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게 안정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면서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많은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약진이 있었다고 봐요. 활동가들 수준으로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성장을 해왔는데 이런 양적 성장을 어떻게 질적 전환을 이룰 건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을 내에서 마을 민주주의의 실현 단위가 어떻게 돼야 될 건가. 지금 각각의 영역에서 복지, 문화, 마을 공동체, 교육 등등의 영역에서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마을 내에서 의사 결정 구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전환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것이야말로 마을 내에서의 민주주의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력과 토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가기 위한 어떤 지속성들을 어떻게 담보할 건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산에 보면 그거는 주차장 만드는 데만 쓰는 회계입니다. 대개는 이제 주차 위반한 분들의 과태료를 가지고 그게 이제 시드머니인데 마을 사업과 관련된 어떤 기금이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아무런 지원 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 지원에만 목매고 개별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거나 공모 사업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지속성이 있겠는가. 결국은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 구에서 지원하는 거, 개별 사업마다 다 가지각색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금 형태로 안정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공적 자금, 그러니까 예산으로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속에서의 기부나 내지는 민간의 자본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형태의 마을 기금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면 어떨까. 그것으로만 운영되기는 어렵겠지만 매우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약진해온 각각의 영역에서의 마을 사업들이 하나의 마을에서 어떻게 총화될 건가 하는 질적 전환을 모색하는 게 필요할 거고 또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게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로 제 생각입니다. 네, 청장님 생각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또 토론하신 분들의 이야기 정리하고 센터장님 말씀 이제 듣고 싶은데 의원님은 어쨌든 시민령을 믿고 속도와 방향을 좀 이제는
가차게 좀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 이해를 했고요. 우리 김은진 대표님 새로운 상상력 필요한 시대고 상상하고 시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 이해했습니다. 청장님 직접 민주주의 토대 얘기하시면서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 왜 그 원인에 대한 반성들을 좀 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토대에 대한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근 10년간의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등장한 수많은 주민들과 사업들, 이런 양적인 어떤 성과들이 질적인 전환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의사결정구도 저는 조금 주의 깊게 좀 들었습니다. 지속성을 담보할 어떤 수단들, 그걸 뭐 기금이나 시민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향후에도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후의 10년에 대한 토론을 또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센터장님 어떠신지요? 저는 우선 행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과 지향 속에 과거에 만들어진 행복의 모습이 있잖아요. 안정되고 그리고 좀 풍요롭고 불안과 걱정이 없는 사회. 여전히 지향할 만한 사회이긴 한데 위드 코로나의 제일 가장 큰 특징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불확실함 속에서 안전하면서도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려면 아마 당분간은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좀 수용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도 어렵고 사람 만나는 방식도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성장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면들이 바뀌는 과정 중에 오는 불편함이나 그리고 이게 아직 제도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억울하거나 아니면 안 돼서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좀 잘 다루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좀 신뢰하는 공동체가 버팀목이 되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래도 저래도 행복한 지역 공동체는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신뢰의 관계망, 사회적 자본이 뭐니 해도 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도전되는 구체적인 실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에는 시민이 직접 만드는 기금 얘기하셨는데 저는 마을에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국제적인 일자리가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해외에 좀 다니고 여행도 좀 나가고 해외에 있는 마을에 있는 문물도 좀 내가 취해보고 이러는 것이 되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게 당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지역사회를 더 세세하게 돌아보고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일자리와 일거리들이 이제는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무상으로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의 거리로 다가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상향식 일자리가 있고 하향식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구에서 설계해서 시랑 매칭하는 일자리 그리고 좀 모르지만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시에서 만들어서 구에 보내는 일자리들이 있는데 저희 마을센터가 자치구 마을센터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현장에서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상향으로 요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뚫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을 제일 열심히 그리고 이제는 거의 시민노동에 가깝게 하는 도봉구가 그런 일자리의 가능성들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융합이요. 정말 융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을자치 센터 운영하느라고 저희 정현애 센터장님 무척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주민들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담아낼 때 편치 않거든요. 갈등도 많고 조정해야 되는데 정책을 또 융합적으로 설계하는 게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잘 안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불리하라는 목소리도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주민의 삶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연결망 속에서 설계될 수 있는 주축 조직인 센터 그리고 주민 조직들이 좀 힘을 합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마을 공동체랑 민주주의가 무슨 상관이냐고 되묻는 분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잘 안 들여보셨겠지만 모든 자치구에 마을 공동체 조례라는 게 있는데 그 조례 안에 보면 마을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연관성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게 뭘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힘과 돈을 많이 갖지 않은 아주 평범한 우리 모두와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어떤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공적인 일을 다루고 결정할 수 있고 또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 점을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한 체제거든요. 사실은 민주주의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공적인 일을 그것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라 할지라도 공적인 일을 다루고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게 무슨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교 같기도 한데 믿음을 굳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도봉구에서 뵀던 주민분들은 경험으로부터 오는 스스로 믿는 마음, 자신감이 있어 보이신다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10년 동안 경험을 많이 축적을 해왔다면 그게 이제 확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를 잘 갈무리 짓고 연결하는 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사실 각 동별로 우리 동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가 그게 한눈에 딱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적으로는 아카이브 작업부터 시작해서 그게 되면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지역 문화원에서 하는 지역학이라는 게 되게 유행인데 지역학 내용 보면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대선비가 나왔었던 곳이고 또 우리 같은 범인들 사이에서는 여기는 서울대 출신이 많이 나왔었고 국회의원 나왔던 동네고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이런 얘기도 좋지만 우리 동네는 있잖아. 업소들이 있던 거리를 카페로 바꿔냈었어. 혹은 엄마들이 뭔가 같이 아이들을 잘 키워보려고 이 산 기슭에서부터 뭔가를 시작했었다. 이런 어떤 경험들이 축적되고 그 경험들이 이야기가 되어질 때 아까 26.3%의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더 늘리겠다는 포부도 밝혀주셨지만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것처럼 26%의 그 주민들이 더 주민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민들이 지역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경험들이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알려지고 들려지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행복한 지역 공동체로 가는 여정의 중간 지원 조직 센터의 역할. 센터의 역할은 하나만 주어지지 않아서요. 계속 다양하게 정책과 또 그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지역의 변화를 또 가져오고 그 변화에 또 중간 지원 조직도 역할이 변해왔는데요.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아쉬운 거는 주민의 활동이 결과로 단편적으로 보여질 때 과정은 참 험난했는데 과정의 관찰이 좀 부족할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늘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성과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성과로 평가받는 근데 그건 중간 지원 조직뿐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그렇게 부담을 갖게 되시더라고요. 저희 센터는 결과라기보다는 주민들의 활동의 과정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지역사회에 공유되는 역할들, 좀 널리 알려지는 그런 활동들을 기록해내고 관리하는 역할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결과만 얘기할 때 과정을 잊을 때 또 과정이 만들어온 것들을 잊게 되면은 결국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잃게 되니까요. 저는 그 과정들을 관찰해서 확산하고 또 연결하고 이런 것들에 좀 앞으로의 역할을 찾으려고 하고요. 이미 저희 센터의 역할은 김은지 선생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주민들의 다양한 상상과 시도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대신 저희가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변화에 주민의 변화에 시도에 행정을 또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또 주민의 언어들을 또 잘 전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해안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의 좀 전문성과 내용들을 갖추는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센터의 어떤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역할은 늘 변해왔고요. 하지만 주민 곁에서 늘 도움을 주고 그 역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시대의 변화에 잘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앞으로 역할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은주 선생님 말씀 중에 상상력에 찬물을 끼얹는 자들이 있다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메모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또 마을과 민주주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로 쭉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마을 공동체 10년 이야기 쭉 들었고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또 소외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